어제 보니까 의원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탈당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게 탈당할 게 아니라 즉시 제명 조치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예.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니, 뭐,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은, 네. 어쨌든 군경이, 국회를 사실상 점령하러 들어왔고, 그리고 이거를 뭐 지시한 사람은 뭐, 볼 것도 없이 계엄령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렇다면 이 상황에 대해 가지고 엄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 예.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도 보면은 윤리위원회가 원래 품위 유지 규정을 통해 가지고 또는 민심 위반 규정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제명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보면 한동훈 대표 체제 하에서 매번 반복되는 일인데 초반에 세게 나간 척했다가 나중에 용두사미로 끝나는 거, 그러니까 자꾸 약속되는 소리 듣는 거거든요. 예. 저는 희한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의결만 있으면은 예전에 당대표 쫓아내듯이 그냥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의지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탈당 요구를 당론으로 정하지도 못한 상황이긴 한데 의지가 예. 있으면 할 수 있는 건데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봅니다. 예. 예. 또 어제 밤에 올리신 SNS를 보니까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어제 용산에서 만났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시면서 대국민 사과로 퉁치려고 하는 것 같다. 두 사람에 있어서 이제 검사로서의 기준을 물으셨어요. 냉정하게 제가 물을 예.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두 분이 바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수사하면서 직권남용과 그 다음에 또 경제 공동체론의 그 큰 시장을 여신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잘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직권남용 및 18가지 범죄라고 해가지고 그때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이었던가요? 그때 정확한 지금 기억 안 나는데 그때 직접 가가지고 구형문을 읽어요. 예, 맞아요. 네. 30년 구형을 때리거든요. 네. 그런데 그 직권남용이라는 거는 사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란죄나 이런 것보다 훨씬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덜 엄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30년 때렸는데, 만약에 지금 이분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검사 한동훈, 검사 윤석열이라면은 어떻게 구형을 하겠느냐, 이 상황에 대해서, 만약 법정이라면은. 네. 예전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본인이 전두환 대통령 모의 재판에서 내란죄나 뭐 이런 거로 인해서 30년 사형을 구형했다고 굉장히 자랑했던 적이 있거든요. 선거 과정에서 그거 많이 강조했었죠.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 뭐 5.18이나 이런 과정에서 내란죄에 준하는 죄에다가 뭐 초병살해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그때 사형 구형이 된 건데, 그 자기가 모의 재판에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로 돌아간다면 법대생 시절에 했던 것처럼 지금 본인의 그런 허물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이분들은 지금 그러니까 왜 자기들이 정치인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 판단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경제를 살릴 것 같았습니까? 아니면 뭐 외교를 잘할 것 같았습니까? 그거 하나도 없고, 그거 검사로서 일벌백계하고 이런 이미지 때문에 지금 대통령 자리 가 있는 건데, 또 한동훈 대표는 뭐 그렇게 대단한 뭐 경제를 살릴 것 같거나 이런 게 있겠습니까? 그냥 그거 하나인데, 결국에는 본인들이 좀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한없이 손방망이로 이제 가는 그런 상황이냐, 이렇게 제가 할 수밖에 없죠. 윤 대통령의 이제 비상계엄 선포 과정이 좀 뭔가 여러 가지 의문을 많이 남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국무위원들도 대부분 모르다가 밤에 긴급하게 소집이 됐는데 반대 의견을 뭐 많이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리지 못했다 이러고, 그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때는 대통령이 상당히 흥분된 상태로 계속 진행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진짜로 즉흥적으로 한 건지, 이게 법 전문가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위헌 소지가 분명히 있어서 나중에 시비 걸릴 거, 그리고 국회에서 그 해제 요구안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거 금방 풀릴 수밖에 없는 걸 알면서도 대체 왜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많이 남거든요. 아니, 저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평가하면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분을 뭐 대단히 분석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분석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그냥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꾸 이상한 사람을 왜 있을까, 왜 이랬을까, 이렇게 분석하면 안 되거든요. 저희가 지하철에 보시면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왜 저럴까라는 걸 심각하게 분석하는 경우 있나요? 그냥 뭐 술 좀 드셨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상한 분들인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뭐 합리적으로 왜 이런 판단했을까 분석하는 게 의미가 없고요. 사실 이거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뒤부터 뭐 저를 윤석열 대통령이 막 공격하기도 했지만은 계속 지적했던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제가 얼마 전에 한 지지난주쯤에 이런 얘기도 했죠. 윤석열 대통령은 당대표가 뭐 말하면은 기본적으로 청개구리 같이 반응한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네. 무조건 안 된다 그러고 예. 본인이 옳다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본인이 또 이런 쿠데타 성격의 이런 계엄령 이런 것도 본인이 되게 잘 아는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 근데 본인이 뭐 법률가로서 사람 잡아놓는 거 전문가지 언제부터 쿠데타 전문가였습니까? 네. 지금 이런 것도 본인이 내가 이렇게 하면 다 돼 이렇게 하고 또 주변이 말하는 것도 안 듣고 그리고 주변에서 반대하면 기본적으로 청개구리 본능이 작동한다니까요. 예. 그 방어적인 그게 있었던 거는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과 새삼스럽게 이 사람이 왜 이러냐. 제가 예전까지 계속 윤석열 좀 이런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내부 총질하라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대답했던 거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틀린 말한 게 뭐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예. 뭐 분석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래도 이런 거를 좀 이렇게까지 6시간 만에 끝날 줄은 모르고 만약에 그냥 선포를 했다면 어떤 그래도 얻는 것은 있어야 되잖아요. 실익이 뭐라도 있을 것 같으니까 실행을 했을 텐데 그게 좀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윤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탄핵 폭거를 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내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뭐 요런 취지인데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지하철에서 뛰어다니는 분들 얘기해서 그런데요. 그분들이 왜 그럴까 해보면 사실 이유는 있어요. 예. 예. 그분들이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는 거는 보통 이런 목적이죠. 뭐 정말 포교를 하셔야 되는데 포교를 정말 열심히 하신다는 본인의 망상 하에서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 역효과가 나는데 자기는 포교 열심히 하고 있다 믿는 거예요. 네. 아니면 뭐 종북 좌파 척결을 떠들면서 젊은 사람한테 유인물 나눠주고 이러신 분들은 정말 내일 종북 좌파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절박함에 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주변에서 보면 좀 웃겨서 그렇지.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근거 자체가 지금 보면은 뭐 국회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하는 거다 이런 변명을 이거 자체가 망상인 거거든요. 대표님이 근데 제가 이거 지적 안 했습니까? 옛날에 보면은 옛날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 그래도 은유적으로 이렇게 지적할 때 보면은 얘기했잖아요. 돈키호테는 뭐다? 돈키호테는 평화롭게 돌고 있는 풍차가 거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거인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풍차한테 막 이렇게 말 타고 돌격하고 이렇게 하는 거다. 돈키호테다. 뭐 그다음 벌거숭이 임금님이다. 엄석대다. 제가 다 했잖아요. 근데 그때 결국에는 다들 그냥 아무리 이런 증언을 해도 네. 그냥 보수 진영 전반에서는 결국 그런 것들을 묵살해 왔기 때문에 이 사태까지 온 겁니다. 네. 지금 뭐 익명의 어떤 당내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대통령이 지금 상황 인식이나 상황 판단이 제대로 되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들도 부역자니까 그 사람들 뭐 대단한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옛날에 제가 돈키호테다, 엄석대다, 벌거숭이 임금이다 할 때 그때 뭐라고 했나요 그 사람들이. 이준석 내부 총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저는 엄석대고 돈키호테고 벌거숭이 임금님이라고 주구장창 얘기했었어요. 벌써 2년 전부터.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그러면 제가 지금 하는 얘기에 대해 가지고 진지하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는 게요. 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심리 상태를 보면요. 지금 이게 그 계엄령으로 이렇게 돌출됐잖아요. 예. 계엄령보다 더 극단적인 걸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하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냉정하게 윤석열 대통령 혹시 잘 아는 그 얼마나 깊은 대화들을 의원들이 나눴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대화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분은 무력 도발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분이에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국회 앞에 네. 비상시국 대회를 하면서 네. 실제 북한과의 어떤 무력 충돌을 일으켜서 또 이 국면을 돌파하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뭐 윤석열 대통령과 그런 거에서 대화 나눠봤겠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분은 예를 들어 그 엑스포 같은 것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고 달려들어가지고 부산 엑스포 때문에 국민들한테 잘못된 정보로 실망을 안겨준 적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 저는 이런 외교나 아니면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위험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고 오늘 보십시오. 어제 밤사이에 미국 국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거의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네. 저는 이거 심각한 거라 보니 국무부가 뭐 한답니까? 국무부가 전 세계적인 외교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곳인데 네. 여기서 우방국인 한국의 그 국가 원수를 비판하면서까지 뭔가
위기의식을 만드는 거는 미국 국무부도 뭔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런 계엄령이란 걸 통해 가지고 이미 돌출행동을 했고, 그럼 이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권한이 뭐냐 봤을 땐 남아있는 권한이 몇 가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권한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불안하기 시작한 거죠. 미국 국무부 입장에서도.